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그냥 막 서서 둘이서 그냥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게 국뽕이라는 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인 게 국뽕이구나. 안녕하세요, 김수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영상에 이어서 좀 우리 기자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래 이제 문화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기자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지하철 문화 이런 것도 되게 낯설었다 라고 하셨는데 좀 어땠어요? 평양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나마 지하철이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네. 저희는 놀러 가서 한두 번 타봐가지고 그냥 와, 이거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평양에 양강도라는. 가보셨어요? 아이, 그럼요. 저거 결혼 전에도 이제 청년동맹 일꾼 강습도 갔었고 평양에 한 4-5번, 그리고 평양 산원에도 한 1개월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물리치료 받느라고. 그 밑에 보석이 다 깨진 거 보고 놀랐습니다. TV하고는 다르구나. 또 약간 이야기가 새는데 네네.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철 1호선은 한 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병천행을 타야 되는데 인천행을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독산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인천역에 내리고, 그리고 그 약간 사람들하고 막 물어보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어폰을 깎고 가니까 말을 못 물어보게니까 제가 인천역에서 이렇게 모조리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나는 어디 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막에 뚝 떨어진 느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지하철에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안경 꼈어. 저는 군대가 안경 낀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북한 군대 안경 낀 거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이게 군대 안경 끼고 어떻게 총 쏘지? 그럼 이제 북한에는 그 안경을 낀 군인들이 군관들은 있죠. 군관들. 근데 TV도 보세요. 저는 살아생전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디지털에 노출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요, 걸기 전부터 유모차에 앉아서 게임을 해요. 엄마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주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요, 전기가 안 오잖아요. 날이 어두운 밥 먹고 자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안경을 끼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너무 발전되고 너무 살기 좋아서 그래요.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북한에서 안경 낀 친구들 보면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야, 니 박사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올린 거 보고 상대적으로 안경 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옛날보다는 조금 다르고, 특히 평양은 그나마 전기를 주니까 미디어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눈시력은 나빠진다. 왜? 볼 게 많으니까. 우린 지방에 살 때 볼 거 없어요. 불이 새까마면 등장 켜고 밥 먹고 자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0시간 이상을 잤던 것 같아요. 9시면 자잖아요. 무조건 잤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하철 가보면 애정행각이 너무, 여자, 남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그냥 막 서서 둘이서 그냥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막 얼굴 만져주고 여자도 막 만져주고 막 서로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속으로 이렇게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핸드폰만 보는데, 저는 또 이제 핸드폰 보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사람 구경을 하는 거예요. 다 갔다, 사람 애정행각 하는 게 너무 저는 제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런 거는 집에 가서 이제 뭐 창문 뻗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핫팬츠를 입고 가는데 저는 그 핫팬츠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반바지가 아니까 핫팬츠인데, hat팬츠는 섰을 땐 예뻐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요, 어떤 여성들은 이제 핫팬츠 입은 채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벌리고 있는데 뭐 좀 가리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또 불안불안. 그리고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무슨 축구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와서. 되게 중요한 경기인데 사람들이 다 지금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TV를 볼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체 지하철에서 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다 동시에 와 하는데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이런 게 국뽕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으니까 TV를 보던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이야 하는데 와 하니까 나는 갑자기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서는 핸드폰으로 축구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북한 축구가 그렇게 막 세계 나가서 1등할 그런 퍼제도 아니고 하니까 막 그냥 그 애국심이라는 게 강요돼서 나왔었는데, 시켜야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개인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데서는 대동단결이 되는 거예요. 와 하는데 그때 되게 저는 좀 찡했어요.
아, 이게 국뽕이라는 거는 강제력인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인 게 국뽕이구나. 그런 생각에서 지하철에서 당황도 많이 하고 좀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해산에 사셨잖아요. 그럼 다른 대중교통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그냥 역전 앞에서 버스가 있는데 고향 사람들 수준이 2명부터 밀어요. 그래, 우리 항상 그래요. 평양에 가보고 깜 놀랐는데 평양은 안 밀더라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줄을 형식상 서요. 근데 버스가 도착하면요, 그 줄이 필요 없어요. 와 하고. 그래서 우린 그래요. 아유, 이 조선 사람은 둘부터는 민다는데. 근데 또 이제 그 60명을 태워야 될 버스에 200명, 150명을 태우니까 그 타이어가 자꾸 내려앉아서 중간에 사람들이 걸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11호차를 타고 다녔죠. 두 다리. 두 다리로.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바쁜 일이 있으면 예, 강도 오토바이라고 통통이를 타고 다녔죠. 근데 그거는 저 버스 가격이 10배 정도 받아서. 그래서 저는 거의 걸어 다녔던 기억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기자님이 지하철에서 울었다, 펑펑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죠? 지하철에서 울었던 거는 아들 데려오기 전에 이렇게 알바를 가니까 지하철을 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건너편에 우리 아들 또래 아이만 봐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혼자 안 타잖아요. 네, 네, 부모들하고 네. 같이 타고 이러는데 그 아이 신발을 보면 우리 아들은 저 신발이 맞으려나? 발이 얼마나 컸으려나? 그래가지고 또래 아이들, 내 아들 또래 아이들만 보면 울고, 그리고 또 한 번 울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지하철 입구나 그 안에 이제 그 카네이션 꽃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 빨간 꽃이 뭔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어버이날에 드리는 꽃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왜 저걸 지하철에서 팔지? 왜냐면 나는 그걸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부모님, 아버님하고 제가 너무 각별한 사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아, 초기에. 네,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이제 또 그런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그렇죠. 이렇게 또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되게 놀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되게 멋있는 그렇죠. 나라인가 이런 것만 봐도 좀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 꽃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런 거에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고, 한국이라 하면은 그래도 로망이 있잖아요. 사실은 고향에서는 예쁜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색깔이 딱 두드러져. 천년색을 입었을 때 예쁘다고 하거든요. 하얀 거하고 까만 걸 입었을 땐 그냥 흑색을 입었다고 그러죠. 뭐 하얀 거는 그래도 좀 밝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에 착 처음에 들어올 때 놀랐던 게 한국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봤을지도 모르는데 얼굴에 되게 바쁨이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을 하고 그냥 나 거의 도착해, 이제 꽃 봐 하면서 이렇게 그 바퀴 달린 트렁크를 달달달달 끌고 가는데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다 낮은 신발 신었어요. 한국 분들은 돼 보니까 이제 운동화를 거의 다 여름에 신고, 여자들도, 여자들도 네. 신발도 너무 낮고, 그리고 다 그냥 안경을 거의 다 끼고 얼굴에 이렇게 막 비아스를 발랐는데 이게 화장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너무 이제 표정들에서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약간 표정에서 안도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뭐 일이 안 될까 봐 일이 또 되기 시작도 전부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간을 딱 찌푸리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 미간을 찌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가고 그래 뭐, 그리고 유난스럽지도 않고 나도 머지않아 보게 될 내 미래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는 배낭 메고 뛰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면 먹을 걱정, 먹을 걱정 걱정. 이럴까, 그런 걱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배낭을 메지 않고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메고 다녔거든요. 도로가 나빠서 끌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뀐 상황에서 내가 배낭 멜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저렇게 끌고 다니니까 힘들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말하는데 탈북민들이 정착 연도가 높을수록 신발 지축이 낮아져요. 왜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약간 북한 고향 분들이 우리가 남북이 키 차이가 좀 나요. 서아 씨처럼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키가 작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 또래 여성분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국에 오면 지하철을 타면 숨을 못 쉬겠어요. 쏙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너무 크니까 북한에서는 경험 못했던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게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누가 날 바라보지도 않는데, 누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보면요, 지금도 보면 어제는 키가 작아도 낮은 걸 신고 다니면 아, 저거는 탈북 좀 정착한 지 꽤 됐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든 뒤축이 높은 신발을 많이 신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그랬었고, 지금은 그냥 7cm 이상은 안 신어요. 저는 그 남한 분들이 화려하지 않아서 좋아요. 촌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울긋불긋하지 않은 그런 옷차림, 그런 것들이 아, 이게 북한에서의 예쁨과 남한에서의 예쁨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한국은 수수하고 세련된 게 예쁨이고, 북한은 이렇게 예쁘게 곱게 입어야 그걸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굽을 포기를 못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 와서 키에 네. 왜냐면 좀 경향이니까. 북한을 이제 너무 또 신발이나 옷차림 이런 걸 통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요. 이게 굽을 높은 거 신는 게 너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막 한국에 와서 막 높은 신발 막 처음에 다 사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좀 지내면서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그냥 맞아요. 계속 남겨두고 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디 나갈 때는 그냥 편한 거 신고 나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첫 직장 경험은 있어요? 아, 진짜 말하려면 끝이 없는데 저는 한국에 딱 나왔을 때가 2012년 5월에 아나운을 퇴소했는데 서울 날씨가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백두산 아래에서 살던 여자가 서울에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은 막 대학 입시도 준비한다 뭐 이랬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39인가 됐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남의 집에 맡기고 왔으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한여대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와서 공부부터 시작하리라. 그리고 금방 왔을 때는요, 이거는 좀 지나간 일인데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5년 연수를 가면 제가 아마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최종 담화에서 그럼 저는 아들을 못 데려와요. 나의 앞날에 저는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 CNA 공영방송이란 딱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영어로 딱 하고 안경 딱 끼고.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내다 못 봐도 좀 이렇게 넓은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들을 남의 집에 맡기고 왔기 때문에 내 비전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장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 아이를 데려오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회사 들어가면 그렇게 시간 받기가 힘드니까 알바부터 하자 해서 진짜 고깃집 알바 하다가 3개월 만에 쓰러져가지고 또 119에 실려갔어. 그때 이렇게 자괴감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아이들을 둘을 혼자 내가 먹여 살려도 이렇게 길에서 쓰러져 본 적은 없고 매일 저녁 아이 울음소리가 기모한테서 들려요. 엄마 평양 갔다 언제 와?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부모로서의 그 자책감이 나를 너무 누르고 있었는데다가 12시간을 일을 하는데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링거를 맞고 보호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잖아요. 가족이. 담당 형사님 전화번호 되니까 형사님이 오셨어요. 형사님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그 영양제 한 대 더 맞아라 해서 영양제 맞고 나왔는데 나 이러려고 왔나? 이렇게 그때 혼자서 안양천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제 11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혼자 살긴 괜찮았는데 그 아파트 이렇게 내려다보면 벤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북한처럼 생각하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울면 자꾸 있다가 곡성으로 들리는데 이제 한 5층이나 그쪽에서 어떤 남자가 허리 내밀고 잠 못 자게 왜 거기서 우냐고 정승 맞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무식한 거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는데 그 아래서 새벽에 울면 어쩌려고. 그래서 저는 안양천이가 울었어요.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근데 울 때는 우는데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 80세 넘은 어르신들 간병도 좀 해주고 제가 성남까지 가서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간병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게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일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커피숍에서 너무 일하고 싶은데 전화를 해보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저희 29살까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굴렸어요. 강화문에 그 있잖아요. 큰 카페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소를 알아보고 북에 있고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핑크 색깔 10,000원짜리 원피스를 사 입고 갔어. 그 앞에가 전화했어. 그랬더니 마침 대표가 봤는데 그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앞이네요 하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대표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말을 시키는데 딱 북한 말투잖아요. 북한에서 왔냐고 물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말을 몇 마디 시켜보더니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오해를 한 거예요. 얼굴이 먹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외모 지상주의는 남북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탈북자라는 걸 알았대요. 말투에서. 근데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고 예전에 이 가게에서 탈북자 남자 대학생이 알바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분도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장을 두는데 그때는 브랜드를 모르니까 그냥 카페라고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냥 메모지장을 이렇게 다 영어잖아요. 저는 아메리카노도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더운 커피, 찬 커피 하면 되겠는데 카라멜 마끼아또는 이름 더 몰라. 그래가지고 메모장을 식수대 위에다 붙이고 돌아가면 다 붙였어. 그냥 그리고 거기는 빵도 구워줘요. 근데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20대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내가 같은 20대가 되는 것 같고 그래 거기에 일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바리스타를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북한에서부터 꿈꿔왔던 거 내가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통일부 아카데미에서 주말마다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자 공지가 나서 거기다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쪽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 딱 갔는데 저한테 그냥 저는 그때 한국의 리얼리티를 알았어요. 노트북 딱 하더니 지금 가서 기사를 하나 써보래요. 갑자기 첫날이에요? 예, 첫날인데 이력서를 보고 금방 북한에서 왔지 북한 관련 기사는 잘 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실력을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독수리 타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인민군대 따라간 염소라고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걸 척 보더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북한 글쓰기인데 너무 구수하게 썼다는 거예요. 남한 글쓰기하고는 다른 그런 사람 사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자를 근데 사실은 그게 인터넷 신문사 돼서 저는 사실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기사가 5명인데 쟤만 탈북민이고 고대 나온 사람.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고대 북한학과 나왔어요. 다 한국 분이거든요. 근데 이력서가 1명을 뽑는데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던 게 이게 치유라구나. 취업난이. 그쪽에서 일하면서 월급은 높진 않았어요. 그때 2013년 그때 당시에 140? 그때는 그렇게 2014년이에요. 13년. 140, 150 그 정도 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중간이었. 그래서 그래도 저는 만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자가 됐다는. 그게 좀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의 그런 삶을 지금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탈북이 지능순이라고 하더니 뭔가 이거 북한에 계실 분은 아니셨다라는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북하게 됐던 계기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여기서부터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그 출발점이 달랐던 것 같고 저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면 여자들은 경력 단절이 돼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집에서 기저귀 빨고 아이를 버는 게 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까지 와서 또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셨던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